저는 대학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KBS라는 방송국에서 방송 작가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송 작가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기자로 전직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뭐 다양한 매체들을 경험하면서 기자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디지털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페이스북이나 네, 그 인스타그램 같은데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이제 그런 제작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베를린에 살 때는 이제 그 유럽의 소식을 한국에 전달하는 해외 통신원 역할을 이제 기자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그런 일들을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 쪽 제가 평소 관심 있던 교육 쪽으로 좀 업을 바꿔서 현재는 교육 책을 발행했고 또 발행할 예정에 있고 또 향후에는 이제 오늘 제가 수업할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 컨텐츠를 또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비즈니스 사업을 현재 이제 기획 중이고 아마 6월, 7월쯤 런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이 자라는 아이라는 책이고요. 실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은 아니고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아이랑 집에서 토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본격적으로 토론 수업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토론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또 아이의 내면이 어떻게 자라는지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거를 기자의 그때 경험을 이용해서 아이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가 생각하는지, 10세 때 생각은 어떤지, 12세 생각은 어떤지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일종의 아이를 키워왔던 거에 대한 정보 나눔이기도 한데 거기서 부모님들에게 조금 드릴 만한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토론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터뷰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이제 그거의 근간이 되는 자녀와 어떻게 평소에 대화하는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 철학은 생각하는 거의 일종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봇이 못하고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뭐 창의, 그다음에 생각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어떤 정답이 없는 생각, 즉 철학 같은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철학은 특히 과학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 과학 철학이라는 실제로 그런 과목이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과학이라고 불리는 지적 활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예를 들어놓은 것처럼 한번 보실래요? 원자폭탄, 아인슈타인, 전쟁, 인류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이분이 이제 발명이 아니고 이제 이분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벨상을 받으신 이론이 실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근간이 됐고 이게 어떤 전쟁에 쓰였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과학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과학은, 과학의 발명은, 위대한 발명은 인간에게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모든 과학적인 활동마다 다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은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고대의 과학자 또는 철학자를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낯익은 이름도 있을 텐데 뭐 최초의 과학자 겸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뭐 갈릴레오, 베이컨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과학을 하는 행동 자체는 단순히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인류에게 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사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철학은 깊어진다라는 결론이고요. 휴머노이드는 휴먼 플러스 오이드예요. 휴먼은 다 아는 것처럼 뭐 사람,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이드는 영어로 뭐뭐와 같은, 뭐뭐와 닮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인간을 닮은 로봇을 고요. 앞서 윤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도 있었지만 뭐 얼굴이 사람이냐 개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인간의 형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뭐 팔다리가 있고 이 정도의 꼴을 갖추고 있으면 이거를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제 그 형태만 갖고 있으면 사실 마네킹에 지나지 않겠죠. 다만 이제 감각, 이를테면 시각, 청각 이런 감각 수단을 동원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그 습득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각종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로봇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카는 180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49kg이에요. 자, 아메카도 무게가 좀 키에 비해 적죠? 앞서 제가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메카 무게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답변할 친구 있나요? 아까처럼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아, 전 누가 답변이 보이진 않는데 맞아요. 이 아네카는 걸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네카도 이 표정에 특화된 로봇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걷는 기능의 장치들이 안 들어가 있어 보니까 무게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의 로봇 기업인 엔지니어링 아츠가 개발을 한 프로토타입 로봇이고요. 오직 사람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로봇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고 해요. 이 머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 안에 17개의 개별 모터를 탑재해서 이 모터들이 근육의 작은 움직임을 좀 제어하도록 정말 사람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직접 걸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상용화 계획이 있어요. 고객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아마 서비스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가격이 한 대당 하나 약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올 초 그 CES가 열리는 동안에 무려 4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가령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 소피아는 실제 얼굴색이 어땠어요? 인간과 같은 색깔이었는데 외려 2020년 선보이는 아메카는 얼굴색이 회색이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작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사람과 같으면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Hey, my name is Amika. Why aren't you wearing a mask? Amika doesn't need a mask. You have a human virus. 사실은 그 친근감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혼하고서 가장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을 모방하면 마치 인간의 친구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연구이나 기술용을 넘어서서 실제로 실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피아가 이제 그 요양원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인간을 대신해주면 좋은 일들, 혹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한 일들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얼굴 로봇에게 파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텍스트 형태로 봤겠지만 오늘 저희는 영상으로 그 내용을 볼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 러시아의 한 로봇 업체에서 한 공고를 냈어요. 자, 여러분 로봇에게 얼굴을 그것도 영원히 빌려주세요라고 공고를 냈고요. 빌려주신 분들에게는 2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억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조건은 뭐였냐면 25세 이상 친절하고 친근한 얼굴 누구나 라는 조건을 냈어요. 자, 어디 쓸 건데요? 호텔, 쇼핑몰, 공항 등의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2023년도부터 로봇들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채택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 얼굴을 써도 됩니다라는 동의서를 쓴 다음에 얼굴과 몸을 스캐닝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걸 다 자료를 로봇하고 공유를 하고 또 실제 음성을 위해서 100시간 동안 녹음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이전에 어떤 이 회사에서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얼굴을 써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상권 소송을 걸어가지고 무려 120억 원 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얼굴을 사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 목적이 있을 거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제안을 내고 났더니 전 세계에서 막 이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었어? 로봇을 판대 이렇게 마케팅이 돼서 아마 충분한 마케팅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사례가 아니고 실제로 2019년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사람의 얼굴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제공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영원히 주는데 2억 3천만 원 너무 작은 돈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자, 재밌는 뉴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전 살래요. 일단 이유를 딱
나쁜데 이용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반대. 내 인격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랑 똑같아요.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복제당하는 느낌이 너무 세니까.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뭔가 머리로는 돈을 계속 요구하고 있긴 한데 저랑 좀 똑같은 약간 그 도플갱어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자, 시민들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실제로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떨지 궁금한데 이제 그 얘기는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 여러분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본격 토론을 해볼 건데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과 똑같은 얼굴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자, 사람의 얼굴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좀 전에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뭐 가벼운 질문인데요. 앞서 그러면 우리가 그 로봇 얼굴 빌려주는 공모에 무려 며칠 만에 2만 명이 응모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왜 응모했을까요? 자, 친구들이라면 내 얼굴을 빌려줄 수 있을까? 물론 이번 그 제안은 25세 이상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됐다면 나는 내 얼굴을 빌려줄 수 있을까? 자, 내 얼굴을 한 로봇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까 반대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두 친구 정도만 하면 대표적으로 의견 들어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영화 휴먼스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자, 뒤에 보이는 누가 봐도 로봇처럼 생긴 그 초록색 눈동자의 여자가 있죠. 이 여자가 어느 한 가정에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스토리인데요. 이 가상인간, 휴머노이드 인간,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이 가정부가 너무 일을 정말 잘하니까 모든 가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인간과 비슷하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가지는 감정까지 가져서 딸은 마치 엄마를 대하듯 정말 더 잘 따르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랑 막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랬더니 이 로봇이 하는 얘기가 나는 뭐 밥하고 책 읽고 훨씬 잘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게 앞서 선생님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답입니다. 이고요. 그 로봇과 함께 살아갈,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어떤 답은 아니겠지만 그 데니스 홍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가까운 휴머노이드를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더 도움을 주는 로봇을 만들까를 고민한다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피부 똑같고 표정 같고 머리카락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떤 로봇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면 좋겠습니다.